안녕하세요, 한국입니다. 이제 6시 27분이네요. 3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어제가春분이었고 오늘 하루가 지난 그 다음날. 근데 여전히 날씨가 좀 쌀쌀해요 지금. 이거 뭐 이제 봄에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아침 온도는 이렇게 약간 겨울 날씨 같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환하게 또 밝아오기도 했죠. 그런데도 쌀쌀함이 딱 피부로 느껴지네요. 약간은 지금은 뭐 일찍 출근하거나 밖에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은 복장을 좀 잘 갖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좀 쌀쌀하고요. 미세먼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안개도 좀 그렇게 뭐 많이 끼진 않았네요. 살짝 좀 습도가 좀 높은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와, 진짜 오늘 약간 좀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이게 좀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는 그렇게 늦게 잔 것 같진 않거든요. 한 12시 좀 전에 잤는데 한 11시 한 반 정도? 그때 잠들지 않았나 싶은데, 와, 아침에 제가 보통은 한 5시 4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맞춰 놓거든요. 그러면 5시 40분이니까 대략 한 6시간 정도는 잘 수 있잖아요. 6시간. 그런데 이게 웬걸 아침에 눈이 잘 안 떠지는 거예요. 참 진짜 약간 주중에 제가 좀 그런 느낌을 갖긴 하는데 주말에는 그냥 번쩍번쩍 잘 일어나거든요. 눈도 잘 떠지고. 그러니까 주말에는 뭔가 좀 편안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오히려 잠에서도 잘 깨서 막 벌떡 일어나고 그러는데 지금은 좀 그러네요. 이 잠을 마저 깨우는 게 사실은 바깥 공기를 쐬는 거거든요.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아까 집에 있을 때까지는 좀 해롱해롱한 상태? 해롱해롱 했다면 지금은 조금 가뜩이나 날씨 춥고 이러면은 뭔가 이제 좀 일어나기 싫은 마음, 집을 나서기 싫은 마음, 이런 게 또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정작 그거를 좀 극복하고 이렇게 출발을 시작하면 오히려 기분이 좀 산뜻해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은 나오길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결국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어제는 그러고 보니까 좀 홈트레이닝도 좀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팔운동 위주로 했죠. 팔운동, 이두 운동, 앞쪽 팔 부위 운동을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쿼트도 좀 했고요. 스쿼트. 그 다음에 제가 또 좋아하는 운동, 등 쪽 운동, 등 광배근 운동인 원암 덤벨로 또 좀 해줬죠. 그 다음 복근 운동 좀 했고요. 이런 식으로 좀 스무스하게 이어서 운동을 좀 했기 때문에 기분만은 좀 상쾌하네요. 좋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대선이 끝나지도, 와 진짜 이거 얼마나 진짜 오래 지나서 거의 2주 정도 지났네요. 우리가 3월 9일날 이제 투표를 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와 투표일이 이제 올까 막 이렇게 참 그 시기가 언제 올까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끝나고 나니까 또 무슨 시간이 이렇게 쏜살처럼 지나가요. 벌써 내일이면 그 선거일이 수요일이었으니까요. 딱 2주가 되는 날이거든요. 시간이 빠릅니다 진짜. 이제 뭐 뉴스를 보면은 정치권에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하는데, 참 항상 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이 있죠. 예. 결국 그겁니다. 정치란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생각이 같으면 정치가 왜 필요하겠어요? 예. 정치는 뭐냐?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납득을 해 나가는 과정이다. 난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상대는 이런 생각을, 또 다른 생각을 가졌다.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는 어떤 공통분모를 찾을 것인가?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받아줄 수 있는 건 받아주고, 관철해야 되는 건 관철하고, 너무 극단적이지 않게. 그리고 진짜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그런 입장보다는 진짜로 대의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상황을, 더 좋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그런 정치가 좀 이어져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막 초등학교 때 친구하고 싸우지 말고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친하게 지내고 서로 양보하라, 뭐 이런 가르침이 있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 정치판에서도 좀 인재는 필요하지 않나, 양보하는 그런 자세. 언제까지 막 그렇게 강대강으로 부딪히기만 할 겁니까?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비용들이 너무 많거든요. 물론 싸우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죠. 원래 그렇게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싸우는 것도 필요할 때는 필요합니다. 그건 알고 있죠. 근데 가만 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실체를 두고서가 아닌, 서로 간의 진영의 논리에 의한, 우리 편이 그냥 무조건 그냥 우리 편은 감싸기고 상대방은 상대편이니까 무조건 욕하고, 완전 뭐 아니면 도식으로 중간도 없어요. 완전 이렇게 범죄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상대방의 경우는 우리 편 입장에서 보면 완전 범죄자인 거고, 우리 편은 상대방을 이렇게 벌 줄 수 있는 존재, 진짜 정의의 수호자, 우리만이 정의를 수호할 수 있다. 다른 세력이 들어오면 그 누구도 바로잡을 수 없다. 뭐 이런 분위기.
그러면 사람들이 또 잘 넘어가요. 그런 식으로 거꾸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우리 정치판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결집시켜 왔다는 건 그게 통한다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중간은 없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진영 안에서도 좀 비판을 하는, 우리 자신을 반성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왜 바로 배신자 프레임이 쓰일까요? 이거 대구에서 말하는 화해를 주선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화해를 주선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거를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부터 반성을 해보자. 봐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무조건 생각이 없어서 그랬을 것인가, 우리보다 배운 게 없어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계속 처음에 무슨 일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세력들을 점점 결집시키고 거꾸로 성취를 하는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성취의 경험을 몇 번 해본 사람은 그 포만감이 취해가지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체적인 진실이 뭔지를 따지지를 않고 왜 그때는 그게 통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때 그 방식 어차피 그렇게 하면 될 거야. 왜냐, 우리를 지지해주는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으니까. 실제로도 뭐 어느 정도 통할 수도 있겠죠. 완전히 지지자들 중에서도 그런 정치인들과 동일시를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동일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이 있죠. 뭐 인지 부조화라든지, 그다음 확증 편향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항상 자기가 생각하는 게 그냥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현실을 이제 직시를 하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한테서 이제 온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정치인과 같은 길을 걷는, 그러니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걸 종합하는 거죠.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정보들만. 확증 편향이죠. 좀 뭔가 다른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를 주섬주섬 내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려는 노력. 근데 뭔가 캥겨. 사실은 알고 봤더니 이거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성적으로 판단해보면 이게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인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뜨끔하죠. 그때는 뜨끔할 거예요. 와,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부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 자신과 자신의 진영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딱 단언컨대 그거죠. 딱 그 순간에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거. 그 다음에 이것만이 정답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것만이 정의가 아니다, 정답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짝 생각들을 바꾸어 줄 때, 아, 진짜 이런 우리한테 필요한 정의, 공정의 문제, 그래서는 안 된다. 같이 인식을 이제 해야죠. 그렇게 해야만이 뭔가 개선이 되고, 뭔가 개혁이 되고요, 발전이 있겠죠. 아니면 계속 정체됩니다. 진짜 우리 역사가 그런 걸 말해주고 있어요. 진짜 조선 시대를 한번 이렇게 뒤돌아봐도요, 조선이 건국할 때 하고 조선이 중반으로 들어올 때, 조선 중기,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항상 어떤 그런 왕조가 처음 시작되면은, 조선시대 항상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들이 이렇게 전면에 부각이 되면서 정말로 뭔가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 말이죠, 건국을 하고 이러던 시절에는 뭔가 막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은, 우린 다르다, 우린 앞선 왕조와 다르다, 막 이러면서 특히 제일 먼저 실시하는 게 토지개혁이죠. 토지개혁. 원래 그 기득권자들이 많이 그렇게 집중돼 있던 소유권을 좀 내놓게 되죠. 새로운 신흥 강자들이 그런 조정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다시 그 왕조가 중기로 접어들고 후기로 갈수록 다시 부패는 시작되죠. 앞서서 그 새로운 국가의 건국자들이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아, 이거를 더 이상 이런 꼴은 못 보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러면 국가 경영 자체가 되지 않는구나 판단을 하면서 새로운 제도들을 내놓거든요. 특히나 조선시대는 중요했던 게 토지제도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과전법, 이런 것도 나중에 고려시대 이제 말기에 곤문세족이라고 하죠. 곤문세족들이 그 많이 막 약탈하고 자신들의 세력 수호를 하기 위해서 막 무조건 더 가지려고 하던 그런 상류층의 그 분위기, 그런 걸 타파를 하고, 그래도 그나마 좀 더 이제 공정한 그런 사회를 만들려는 그런 시도들, 그 기득권자들의 어떤 그런 집중된 부와 권력,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의식, 그걸 느끼고는 타파해 나가려는 노력들이 있었죠.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세종대왕이 생각해보면 조선 초기의 왕이거든요. 우리가 역사에서, 이런 한민족의 역사에서 최고의 위인 하면 항상 꼽히는 세종대왕이 말이죠. 조선 후기의 왕이었다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조선 후기의 왕이 될 수가 없죠. 역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구조적인 거예요. 사실은 누구 한 명이 탁 출나가지고 완전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고, 이게 아니고 그 당시의 그 개혁적 분위기, 새롭게 건국을 하고 많은 것을 혁파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해서 이런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그런 시기가 바로 전기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일 겁니다. 물론 조선 후기에는 정조라는 또 걸출한 왕이 또 출연을 하기도 하죠. 정조가 또 많은 것을 이제 후기에서 조선 후기 그 시점에 개혁을 하려는 시도를 하죠.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 후기가 되면 당쟁이 격화되거든요. 조선 전기에는 그 사림과 흥부 세력 간의 그런 공식화된 그런 논쟁이 좀 있었다면, 조선 후기로 갈수록, 중기를 넘어서 후기로 갈수록 점점 더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진짜 싸움을 위한 당쟁으로, 당쟁을 위한 당쟁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그러니까 사림 세력 내에서 사림이 이제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학문적인 논쟁부터 시작됐던 그 논쟁들이 나중에는 완전히 이제 정치화 돼가지고 자신의 세력들을 수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완전히 그냥 짓밟아 버리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정조가 출연해서 그런 거죠. 탕평책 얘기하잖아요. 탕평책. 와, 이래서는 진짜 나라 운영 자체가 안 되겠다. 정조의 할아버지죠. 영조 시대 때 정말로 그런 당쟁이 격화되던 그 시기, 그 시기를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제 자라면서 봐왔던 그 정조가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하죠. 그래서 각 진영에서 이제 나온 사실 뛰어난 사람들을 등용하려는 그런 노력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느 세력에 의해서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어느 세력의 힘으로 왕이 될 수 있었던지, 이런 부분이 아마 중요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려는 시도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나라 자체가 이제 제대로 운영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효율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스스로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생각을 가진 왕일수록 더 살얼음 판 같은 길을 이제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그 대신들, 정치 세력들은 워낙에 그런 세력 싸움에 물들어져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거를 넘어서는 어떤 정치 상황 같은 거를 꿈꾸지는 못했을 뿐만 아니고, 꿈꾸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불편했을걸요. 이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들을 너무 많이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은 뭐 하는가. 그러니까 반대로 어떤 진짜 능력에 의해서 누가 제대로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인재를 등용하고 정치를 이어가려는 그런 청사진이 있었을 테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나라를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해가는 방법이었을 테지만,
사실 그 당시에 그런 관료들, 서로 간에 어디든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좀 더 많은 걸 내놔야 되고, 저쪽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거를 뺏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이제 못 내려놓는 거죠. 근데 그것도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워낙에 팽배하게 그래왔던 과거의 역사들이 그 사람들한테, 그 당시 관료들한테 아마 공포심 비슷한 걸 줬을 거예요. 뭐 하나 이게 막히게 되면 결국은 목숨을 잃는 일까지 이제 벌어지게 되거든요. 뭔가 길을 잘못 들어서면 이 길이 역사에서 어떤 승자로 남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면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상황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후기로 갈수록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점점 사회가 다시 보수화되고, 처음에 가졌던 그런 진취적인 생각들이 그냥 썰물 그냥 나가듯이 그냥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해도 사회 구조 자체가 확고하게 자리 잡은 이상 정말 그걸 고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진짜 우려되는 게, 지금 너무 첨예하게 막 우리 정치 상황도 이런 세력 싸움, 그거를 넘어서서 한 단계 위에서 좀 진실을 보고자 하는 눈으로 상황 자체를 본다면 우리 편의 잘못도 지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를 해야죠. 근데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들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우리 팀에서, 우리 편에서 발견이 되면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조선 후기에 그런 당쟁이 격화됐을 때 유사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우리는 역사를 보고 지금 현재에 적용을 하면서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요. 정말로 어떤 논리를 갖춰가지고 진짜 팩트에 의한 그런 토론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제 납득할 건 납득을 하고, 납득시킬 건 또 납득을 시키고, 그것도 또 무조건이 아니에요. 이건 내 생각은 완전히 정해져 있고 상대방은 납득할 일만 남았다, 이게 아니고, 만약에 상대방이 100% 납득을 못한다면 중간 지점을 찾아야죠. 그런 과정들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건 상상력이에요. 결국은 내가 처음 생각한 것만 옳았느냐, 아니면은 그 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가 꿈꾸었던 그런 좋은 생각들을 이룰 수 있는 그 지점들이 있느냐, 상상력을 발휘를 해야 되거든요. 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맞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지금 6시 56분이고요 아침 이제 이렇게 한번 걸으면은 이렇게 워밍업이 돼 가지고요, 오늘 하루 또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시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